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육장육부 중에서 사람이 호흡을 하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호흡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신장방광 공부했고, 목 공부했고, 화학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늘 토 했고, 그 다음에 금, 이제 폐하고 대장. 약하네요. 폐하고 대장. 그러면 폐하고 육장육부 중에서 폐하고 대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폐라고 하는 것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예, 너무나 중요하죠. 숨을 쉬고 사는 이 폐가. 그래서 우리가 폐가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 한대요. 호흡을. 네. 그 다음에 저 폐를 다 피면 축구장만 하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폐포가. 그러면 저희가 숨 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숨을 쉴 때 이 기도로 코로 산소가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서 여기 기관지에 이게 다 퍼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심장에서 폐로 보내진 혈액을 요 기관지에서 전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다 치환을 해서 깨끗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폐가 하는 기능이, 다른 장기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어요. 그런데 특히 폐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가 숨을 몇 초만 못 쉬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장기가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폐대장이라고 하는 장기인데, 그 장기가 동양의학에서는 일단 폐를 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음에 상응하는 장기를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서양의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폐하고 대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가 어디에 서로 붙어 있냐 그런 것보다는 그 장기가 어떤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냐 그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우주 가운데에서 하늘에서의 천지인 중에 인해서 천에서 금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금이라고 하는 그 음과 양은 굉장히 강력한 프레스를 강하는 누르는 기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공기를, 혈액에 있는, 혈관에 있는 혈액의 공기를 이렇게 치환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쭉 빼내고 산소를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흡입력하고 그 압력이 있어요, 압력. 근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그렇게 강한 압력이 필요한 장기가 어디냐. 이 금기와 같은 강력한 압력을 누르기도 하고, 압력이 필요한 장기가 어디냐 하는 것이, 저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분을 쫙쫙 빨아줘야 되죠. 수분이 빨아주지 못하면 급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흡착을 해서 흡입을 해서 압력을 필요한 장기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산소를 치환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수분을 빨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여기는 수분을 흡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직장에 우리 몸에 입으로 들어간 영양분 중에 마지막 찌꺼기만 어디에 모아요? 직장에 모아야죠. 직장에 모아서 직장에 모은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이제 항문으로 배출을 해줘야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찌꺼기들이 다 어디로 가 있겠어요? 다 전신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폐물의 찌꺼기를 마지막에 단단하게 쫙 굳혀서 보관을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폐하고 대장이 금기에 속한 작용을 하는, 폐는 위에 있고 대장은 아래에 있지만 그런 기운은 같다. 긴장시켜서. 그렇죠. 긴장시켜서 산소를 한쪽은 폐는 치환을 해주고 대장은 긴장시키고 막 이렇게 흡착을 하고 흡입을 하고 프레스를 가하고 해서 수분을 쫙쫙 빨아서 찌꺼기만 응축을 시켜놓게 하는 것이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폐를 음이라고 보고 같은 기운의 역할을 하는 대장을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지난번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대장암이 걸린 사람들을 병원에서 자꾸 폐 검사를 한다고요. 이유를 모르는데 어쨌든 두 개가 무슨 게 상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 의사들도요.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폐하고 대장이 음과 양이다. 서로 불가분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폐하고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변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을 변으로 배출을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이겠어요? 변이 못 나오고 변비 있고 막 이러시면 그 변비의 고통을 겪어보셨어요? 그러면 변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변이 애들에게 자꾸 더럽다는 인식을 주면 안 돼요. 변을 보지 못하는 고통은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는 그 중환자들은 보면 변이 안 나오잖아요. 변을 밀어내지 못해요. 밀어내는 기운은 저희가 수기라고 배웠죠. 변을 밀어내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을 막 파내고 이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독소가 온몸에 다 퍼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래. 여기에 내가 1분 전까지 30초 전까지 여기도 매달고 있었어요. 매달고 있던 게 바로 나온 거야. 내 몸에 있던 게 나온 거야. 물론 찌꺼기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변을 만들어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장부를 다 통과를 해서 변을 만들어서 나머지 찌꺼기까지 다 내보내는 그런 대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내 몸이 그런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변이 자꾸 더럽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은 어떠냐. 아, 내 몸이 소화기가 다 각각의 작용을 다 해서 변을 만들어서 변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꾸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 대장의 중요한 기능적인 면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금기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금기의 성질을 한자로 줄이면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금기를? 긴장할 긴장. 그렇죠. 긴장할 기. 금기를 이렇게 막 폐가 산소를 치환을 해주고 대장이 수분을 쫙쫙 빼서 똥이라는 찌꺼기를 노폐물을 만든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한자로 긴장할 긴이라고 표현했어요. 긴장할 긴. 긴장할 긴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책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체질을 분류하냐. 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폐하고 대장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체질 분류하는 거는 갈비뼈로 했죠. 그 갈비뼈로 해서 요 옷솔기를 있죠. 옷솔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와서 갈비 끝을 만져요. 갈비 끝을 만져서 엉덩이 뼈 있죠. 엉덩이 뼈 사이에 이렇게 직각으로 손가락을 넣어봐요. 근데 좁다고 하는 거는 2개, 1개 들어가는 건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 작기 때문에 갈비뼈가 말렸잖아요. 그래서 간이 작고 그 위에 있는 폐가 상대적으로 큰 거거든요. 그래서 폐가 큰 사람을 저희가 폐하고 대장이 큰 사람을 금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폐가 큰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제 책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자, 금기에 제일 위에 이렇게 써 있었죠. 긴장할 긴이라고요. 네. 그러면 긴장할 긴의 설명이 순간적으로 표면에서 결합하고 긴장시키고 결정을 이루려는 기운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 그 옆에 음하고 양에 이렇게 이런 음과 양의 기운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부의 대소는 폐가 크니 그 밑에 있는 심장이 작고 간이 작고
간담이 작고 심장하고 소장이 작은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형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이렇게 프레스를 강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얼굴이 각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얼굴 볼 때 이마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머리털 난데가 일자여야 돼, 일자. 아. 둥근 거는 톡이에요. 둥근 거는 이게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거는 토가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둥근 거는 금이 아니에요. 머리털 난데가 둥근 거는 토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이 이렇게 일자로 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금이에요. 금. 저는 예. 근데 약간 일자는 아니죠. 선생님 좀 봐보세요, 한번. 머리, 손 조금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아, 근데 M자 탈모시네. M? 예. M은 뭐예요? 아, 이렇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아까 이거 위장이라고 했잖아요. 톡. 예. 토가 약해서, 토는 좀, 그게 감 때문에 그랬겠죠. 안 자른 거지. 거의 일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일자신데. 일자시네. 금인데? 둥글진 않으시네. 금이네. 저도 거의 일자에 가까웠거든요. 거의. 일자. 그래서 일단은 금형은 머리털 난데가 이렇게 일자여야 돼요. 일자이고, 근데 만약에 머리털이 이렇게 둥그렇게 났다. 그리고 이렇게 각이 졌다. 여기 각이 진 거는 저희가 어디까지 보냐면 입술 아래까지만 입술까지만 보는 거예요. 입술 아래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직사각형이에요. 다시 보시겠어요? 요거는 머리털 난데 머리털이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렇게 머리털 난 쪽하고 머리털이 이제 이렇게 났겠죠. 난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랫 입술까지예요. 이거 체질볼 처음에 잘못 빼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털 난 길이하고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잡고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길이 아랫입술 길이 예, 여기까지 길이가 얼만큼인지 좀 봐야 돼요. 약간 기네 여기가. 얼굴엔 약간 묵기가 있네. 조금 약간 기네요. 그리고 특징이 여기가 이제 광대뼈라고 치면 여기하고 여기 해서 광대뼈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진정한 정금이고요. 금형이고 머리가 둥그렇게 나면서 얼굴이 사각형인 사람이 있어요. 사각형인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자 사각형인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광대뼈가 약간 좀 튀어나와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토금이 섞인 거예요. 토하고 금이 섞였어요. 이것도 토하고 금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섞였는지는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체질 분류는 갈비뼈로 본 모양하고 그 다음에 얼굴 모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갈비뼈 이건 얼굴 모양이잖아요. 그럼 얼굴은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우리가 갈비뼈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3개 이상 되면 좁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네모면 몸도 네모여야 돼. 얼굴이 네모면 몸도 갈비 사이가 좁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엉덩이도 네모여야 돼. 엉덩이도 네모예요. 이게 금이고 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이제 우리가 얼굴을 먼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얼굴은 되게 길어. 얼굴이 좀 길어요. 얼굴이 긴데 몸을 만져봤더니 갈비뼈가 좁아. 그러면 얼굴은 목이고 몸은 금이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얼굴은 생각을 하는 데예요. 얼굴은. 그 다음에 몸은 행동을 하는 데예요. 행동. 그럼 이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금극목 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금인 줄 알았어. 근데 몸을 보니 갈비뼈가 넓은 거예요. 이 사이가. 그러면 이거는 금극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목금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극목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목기의 생각은 어떤 거였죠? 목기의 생각은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일을 하면 행동을 하면 되게 뻣뻣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예술가처럼 문학가처럼 생각을 했는데 행동을 하면 경찰관 같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나눌 때는 되게 유연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막상 행동을 하면 흑백이 분명하고 금기가 아주 뚜렷하고 금기가 뚜렷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흑백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고 금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리를 잘 지키고 법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요. 유연하다는 거는 질서를 잘 안 지켜. 법을 잘 안 지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융통성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안에서 한 기운이 계속 금과 금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상충이 돼. 상충이 돼서 어떠냐면 항상 나만의 괴리감이 있어. 나만의. 내 안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상화를 좀 더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알 수 없는 나만의 고민이 있어. 맨날 예술로 갈까? 그다음에 또 경찰로 갈까? 군인으로 갈까? 문학을 해야 되나? 아니야. 문학을 해야 되나 하고 막 또 가. 하고 싶은 게 많아. 예, 아니 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건 아니야. 이거 매번 그래. 이거야. 그럼 또 아니야. 이렇게 또 오고.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 안에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행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약간 조금 얼굴이 길고 코가 조금 길으시네. 약간 이런 기운이 있으시네요. 목과 금이 상충되는 게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 자기 안에 갈등이 엄청 커. 예술로 가야 돼. 아니야. 이상만 해줄게. 아니야. 이게 지조를 지키는 길로 가야 돼. 군인의 길을 가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체질은 그렇게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배하는 곳은 보실게요. 당연히 폐하고 대장을 지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폐하고 대장 경락은 놔두시고, 거기 인맥이라고 하는데 기경팔맥이라고 써주세요. 기경팔맥. 인맥은 폐하고 대장의 기경팔맥이에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면 엄지 손을 이렇게 잠깐 들어보시면 요거는 폐예요. 요거는 대장이에요. 첫 번째 공기를 숨으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락도 그렇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폐에 있고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양쪽으로. 당연히 폐는 음이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폐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으로 올라가고, 대장은 양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그래서 폐하고 대장이 약한 사람은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요. 이렇게. 아직 그렇게 튀어나온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그래서 폐하고 대장이요. 대장 경락이고, 그 다음에 인맥이라고 하는 거는 배통을 보면 정 가운데 지나가는 거 있죠. 배꼽에서 정 가운데. 정 가운데 지나서 턱을 지나서 그 혀 위천장 안쪽에서 끝나는데, 여기가 그 폐대장의 기경팔맥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폐를 해서 끊었다. 금은 무조건 망가지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인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폐대장의 기경팔맥, 인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맥. 그 다음에 피부를 당연히 지배를 하죠. 왜냐하면 코로도 호흡을 하는데, 코로도 호흡을 하는데 피부로도 호흡을 하죠. 피부를 지배를 해요. 피부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럼 기본은 금이에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일단 기본은 금이라고요. 추위를 느끼는 것도. 추위를 느끼는 거죠. 추위에 대응하는 거는 겨울 기온에 해당되는 수인 거예요. 수. 예, 수요.
그럼 금이에요. 그다음에 신장. 피부하고 그다음에 코하고 그다음에 채목, 몸에 난 털, 채목, 그다음에 손목은 폐하고 대장경락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손목. 그다음에 하완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는 상완이에요. 여기는 상완은 심장이 지배를 하고 여기 하완 여기는 폐하고 대장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폐대장이 약하면 손목 힘이 없어요. 요 아구 힘이 없어요. 왜냐면 요 아구 힘은 여기 손목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팔씨름 못해요. 팔씨름을 잘하는 거는 금이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을 지배하고 당연히 항문이죠. 거기 직장, 항문, 직장 이런 거는 다 폐 대장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폐를 대장을 영향하는 거는 매운맛, 비린맛, 화한 맛을 먹으면 그거는 일단은 폐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카레가 1단계, 2단계, 6단계 있는 거 아세요? 6단계 카레 먹는 사람 아세요? 맛은 좀 다른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금이 약한 사람들은 그 정도 카레 먹어야 돼요. 이게 충무로에 그 정도 카레 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이제 폐하고 대장이 건강할 때 성격은 원장님 저 가요 마사지? 폐하고 대장은 일단은 이렇게 프레스를 가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긴장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긴장하는 기운이 강한데 폐가 건강하잖아요. 그럼 되게 의리가 있어요. 왜요? 긴장이라는 거는 뭘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고 다스리기 좋아하고 리더십 있고 지도력 있고 왜요? 보통 규제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끊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상전이 되고자 해요. 왜요? 자기가 지도해야 되거든. 하다못해 어릴 때 골목대장이라도 해야 돼요. 골목대장 해야 집이 조용해. 그 다음에 자기가 상전이 돼야 집이 조용해. 집에 그럼 금형이 둘이 있다 그러면요? 시끄러워. 직장에 금형이 둘이 있다. 시끄러워. 왜냐하면 승부욕이 강해요. 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승부욕과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부싸움 할 때도 승부욕을,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금형에 집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금형들은 거의 굉장히 깨끗해요. 금형이 흑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깨끗해. 그래서 돈을 중시하지 않아요. 돈보다는 명예나 자존심을 더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건드릴 말을 자꾸 하면 이제 깊은 마음의 상처가 돼.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금이 긴장시키고 결정을 이루려는 기운이니까 규칙적이고 획일적이겠죠. 흑백 논리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다 줄이 맞아야 돼. 그럼 주차도요. 줄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각 잡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딱 군대 체질이죠. 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옷도 다 개놓고 뭐 모두 막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줄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떠냐면 단순해. 각 잡고 줄 맞추는 거 좋아하니까 정리를 잘해. 정리하고 결실하고. 숙살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죽어서 다른 거 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걸 숙살이라고 그래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죽이는 거. 그게 숙살이에요.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가을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렇죠. 영양분이 한정이 돼 있고 날씨가 추운데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을 떨어뜨려야 돼. 그게 숙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숙살을 한다는 거는 결실을 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숙살을 하면 여기서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나무에 있는 가지치기를 하려면요. 얼마나 냉정해야 돼. 딱 잘라내야 돼. 금기 아니면 절대 못해. 목형들은 이런 거 절대 못해. 금방 맞네. 목형들은 절대 못해. 못 잘라내. 절대 잘라낼 수 없어. 그래서 숙살하고, 그래서 이렇게 숙살하는 거는 금형을 시켜야 돼요. 너는 이거 해. 그러면 목형한테 하면 목형 화병 나.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한 거는 뭐예요? 우유부단한 게 금형은 절대 우유부단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형이에요? 목화들은 우유부단하죠.
토는 확실히 철저하죠. 금형은 이게 흑백이 분명하죠. 수목화 쪽이 조금 약간 우유거든요. 수형은 사실은 지구력이 강해요. 그래서 한 가지 뜻을 정하면은 자기가 끝까지 연구해. 그건 좀 있는데. 예. 근데 목화는 조금 뭘 하기 전에 좀 막 이거 생각을 많이 고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그게 토금형이에요. 왜요? 그래? 목화는 앞으로 뻗고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 목화가 부족한 사람들은 오래 걸려 나갈 때. 근데 목화는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잘해요. 맞지. 그래서 목화가 치고 나가면 토금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돼. 조직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조직은 제가 금이야, 토금이야. 앞으로 안 가. 목화를 치고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같이 조직도 이렇게 어울려 있어요. 목화가 이렇게 확 앞을 일을 저지르고 목은 계획을 하잖아요. 화는 발산을 하고요. 그러면 밑에서 토금들이 받쳐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허약할 때는 금이 의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지키잖아요. 그게 약해서 배신하는 거야. 그게 약해서 배신하고, 그 다음에 구속이 심한 거는 금극목을 너무 시킬 때 구속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리더로서 조직을 잘 굴러가게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게 금기 너무 강하면요 압제를 하게 돼. 압제를 한다는 건 남을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구속력이 되게 심해 금형들은.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래. 그러니까 금형이 부모이고 자식인 애들은 되게 괴로워. 부모가 자기 소유처럼 해. 자기 물건처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모가 못 살아. 그게 애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구속이 심한 거예요. 금형이, 건강한 금형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금기가 너무 세지면 그렇게 해요.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이심의 주동자라고 하는 것이 남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금극목을 심하게 하면 폭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여서 다른 것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뭐냐면, 애들 중에서 보면 장난칠 때 벌레 있으면 그거 막 밟는 애들이 있어요. 숙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필요 없는 거를 제하는 거예요. 그게 금기거든요. 근데 금극목이 심하잖아. 그럼 이렇게 죽여. 그런 애들은, 야, 너는 금극목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간이 되게 약한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릴 때 되게 잘 길러줘야 돼. 금극목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 간을 건강하게 해서. 그 다음에 금이, 다른 장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금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겨. 비관해. 슬퍼해. 비관하고 슬퍼해. 눈물이 나. 염세주의해. 그 다음에 극도가 자살을 해버려. 자살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금의 사인을 보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간이 병나면 폭력적이 되죠. 간이 병나잖아요. 그러면 남을 가서 죽여버려. 그런데 금이 병나잖아요. 자기를 죽여. 이게 자살해. 죽여버려. 나를 죽여버려. 그리고 자살을 하려는 사인이 나타나요. 금기가 허약한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막 자살하고 싶어 막 이러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눈이 다 풀어져 있어요. 매운 거라고. 오늘은 닭발, 내일은 아구찜, 또 뭐 그 다음은 막 떡볶이, 막 고춧가루 넣은 떡볶이, 뭐 이런 거. 위가 구멍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건. 가서 매일 막 파닭, 또 너무 매운 거 모자라니 나와가지고 뭐 카레, 그다음에 생선 있죠. 회, 생선찜, 생선회 이런 거. 그런 거 막 계속 먹여.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격이 네. 뭐 고추라든지 해가지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 금극목 되죠. 근데 어느 때까지 먹이냐? 그 금이 병나잖아요. 그러면 금기라고 이렇게 긴장되는 기운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금기가 발산이 착 보여. 막 눈매도 그냥 쫙 레이저빛 나오고 눈썹도 쫙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이 이렇게 강단 있는 얼굴이에요. 모습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해요. 근데 금기가 병나면 어떻게 돼요? 화극금 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다 풀어져. 그래갖고 앉는 것도 똑바로 안 앉아. 앉는 자세도 이렇게. 뭐 이게 금기라는 거는 긴장된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앉아야죠. 목 그래 풀어져 있어 보면. 그리고 눈도 이렇게 다 풀어져 있어. 보면 금기가 풀어진 눈이 나 있어. 그 눈도 막 이렇게 풀고 입도 이렇게 표정도 나 세상 다 살았어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그게 금이 망가진 표정이에요.
하급금 된 표정이에요. 동정심이 지나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큰일 났어 막 이런 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금이 병난 거예요. 근데 금도 병날 수 있어요. 너무 급격한 충격을 받거나 막 이러면 막 눈물이 막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도 그때 허약해진 거예요. 그럼 얼른 금을 먹어요. 제가 금 전혀 못 먹거든요. 근데 금이 병날 때는 금이 먹어도 하나도 안 매워. 이런 거 우리 금 먹잖아요. 그럼 매워서 목구멍이 따끔거려요. 하나도 안 매워. 금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걸 먹게 음식 지도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재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을하고 저녁에 더 심해요. 이거 이제 다 공부 한번 하셨죠? 이거는 봄, 여름, 장마,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이거는 새벽, 아침, 점심, 오후. 목화형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점심 지나서 3, 4시 되면 몸이 풀어져. 그때 되면 기운이 빠진다 그래. 아침에는 막 팔팔해. 왜요? 목하니까.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심 때부터 매운 걸 먹어야지. 오후에 힘이 빠지는 거네. 예, 오이에 빠지는 거는 이제 토금이 허약한 사람들 오이에 힘 빠진다니까요. 근데 토금형이 오이에 힘 빠져. 먹어야죠. 토금 조금 먹어줘야죠. 소금을. 예, 좀 먹어줘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매운 거 비린 거 당연히 좋아하고 몸에서 비린내가 나. 그 냄새가 나는 걸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간이 허약하면 신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슬프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곡소리를 내고 징징징징 되고, 그 다음에 이 폐는 호흡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걸 되게 싫어해. 폐는요. 그 다음에 이 위장은 습기에 약해요. 그러면 습기에 약한데 위암 수술했어요? 위장 수술했어요? 뭐 췌장 수술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럼 다른 거 뭐죠? 틀어주는 거? 가습기 틀어주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습한 예. 자체가 습한. 토는 습기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에 관련된 수술을 한 사람은 그걸 틀어주면 안 돼, 가습기를. 근데 금은 건조한 걸 싫어하죠. 건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금을 수술한 사람은 그걸 좀 틀어줘야죠. 무조건 막 다 가습기를 틀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전역은 했고, 절기는 입주에서부터 상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치교법, 그 다음에 운동. 금이 허약한 사람은 폐하고 대장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 운동을 자꾸 해줘야죠. 이렇게 손목 운동을 자꾸 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숨을 쉬어서 손목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죠? 한쪽 틀고, 주 목적은 요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 관절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금이 약한 사람한테 좋은 거죠. 금이. 이건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심장이잖아요. 여기 운동은요? 상완 운동을